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 반등을 뒤로하고 이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코스닥은 오늘 알테오젠을 필두로 제약 바이오주들에 힘입어 지수가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죠. 이 바로 실적인데 오늘 수급과 자금도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지 시선주를 통해서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철순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외국인 기관 수급 패턴을 보니까 뭐 방산, 변압, 전력, 화장품 등 역시나 좀 실적이 확실해 보이는 섹터 위주로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적 시즌에 맞게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팁이라든지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실적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수출을 기반으로 해서 매출 성장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전략이라든지 또는 추가적으로 화장품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아시다시피 뭐 뉴스만 확인해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추가 수주가 나왔던 섹터였던 거를 다들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뭐 대선 이슈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각 종목군별로 상당히 호재와 악재가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 특히나 이제 주요 매수 주체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리스크 요인, 대외 요인에 조금 덜 휘둘릴 만한 종목들, 이런 리스크의 자유로운 실적 성장주들로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뭐 실적 시즌이라서가 아니라 일단 당분간은 철저하게 실적이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베팅을 하는 게 좋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업종들 지속적인 관찰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집중해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전력, 변압 관련 주들 있습니다. 어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확인이 되면서 지금 이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LX 일렉트릭 내일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또 커지고 있던데 이 두 종목 중에 실적을 믿고 우리가 좀 매수해볼 만한 종목을 고른다면 뭐가 될까요? 일단은 세 종목 다 좋습니다. 네. 앞서도 지금 실적주들을 봐야 되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장기적인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단기 실적만 좋은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이 더 커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가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도 투자할 수 있지만 중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을 가지고 수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수급도 대부분 다 탄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어제 뭐 17%대 상승하고 지금 현재도 5%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 낙폭 바로다 이틀 만에 마감을 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LS 일렉트릭과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둘 중에 어떤 종목이 더 매력적이냐 둘 다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효성중공업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은 단순합니다. 일단 숫자적인 부분들을 계속 최근에는 체크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숫자가 잘 나오는 기업들이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 주가 상승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LS 일렉트릭과 현중공업 2분기 실적 성장은 뭐 작년 대비했을 때 여전히 다 두 종목 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성장 폭을 봤을 때는 LS 일렉트릭보다는 효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지금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뿐만 아니라 일단 올해 2024년도 수익 대비했을 때 PR을 보면요. 지금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30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효성중공업은 20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포워드 PR을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는 들어가기에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도 좋지만 조금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효성중공업이 좀 더 부담은 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모멘텀으로 뭐 전력이나 변압기 쪽에서 지금 한 종목 나는 담고 싶다라고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이라면은 박철순 이사가 한 표를 던져준 효성중공업 숫자적으로 잘 한번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기관 쪽에서 오늘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 100만 원 시대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삼바?
저는 제발 좀 갔으면 좋겠는 대표 종목 네.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너무나도 좋은 회사인데 글로벌 경쟁 회사들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어서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꼭 100만 원 돌파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이제는 좀 100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가장 좋은 점은 역시나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이제 7월 달 초였죠. 1일인가 2일쯤에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거의 미국과의 수주 공시였습니다. 그래서 한 1조 4천억 원대의 수주 공시가 있었고 그거 값산을 하면 올해 들어와서 벌써 2조 5천억 원 수준의 거의 수주를 땡겨왔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는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진역적으로 리스크가 좀 덜한 나라 쪽으로 지금 위탁 생산을 맡기려고 하고 있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기술력 있죠. 생산 캐파가 가장 또 안정적이고 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 7월 달에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지금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전방 산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서 선제적으로 캐파를 계속 증설하면서 2032년까지 전 세계 최대 규모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파 증설 효과도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계속 갇혀 있었거든요. 고점을 못 뚫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수주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시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몇 시쯤에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나오는 대로 저희가 이제 속보를 통해 전해드릴 거고요. 7월에 상당히 의미 있는 주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만 원까지 다시 갈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용 의료기기 주 안에서 한 종목 골라봤습니다. APR입니다. 메디큐브가 이번 미국 프라임 데이 행사에서 상당히 잘 팔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은 항상 주가가 좀 무거운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일단은 뭐 상장한 지 오래 안 된 기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회사 자체 아니, 이름에 그래요? 대해서. 근데 인지도 네.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관련된 다른 동종업계들보다는 주식시장에 알려진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신규 상장 이후에는 항상 이제 보호예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눈치 싸움이 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가 상승에 좀 제약이 걸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숫자적으로 봤을 때 조금 문제가 됐던 것들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불안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 때의 APR의 실적 전망을 좀 보면은 일단은 지금 패션 사업부 쪽이 좀 적자가 났었고요. 그다음에 뷰티 디바이스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마케팅 비용이 일회성으로 좀 작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은 조금 예상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아무래도 실적 시즌에 주가가 좀 못 움직였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상쇄가 되면서 재무적으로나 또 실적적으로는 조금 더 완화된 숫자를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력 제품은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뭐 뷰티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또는 실리콘 투어 같은 이런 플랫폼 업체들 쪽에서 상당히 지금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분기 때 실적이 잠깐 일회성 비용으로 주춤했지만 하반기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 최대 실적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눌림목은 항상 공략을 분할 매수 관점에서 고려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뭐 주가 조정 시에 매수 가능하고 역시나 주가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고 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APR 저희가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화분인데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와 뭐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은 네. 한국화분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렇게 오래 들어서 좋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올해 시초가 대비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급하게 올랐던 이유는 드디어 이제 이 회사의 전방 산업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공급망에 대한 문제들도 있죠. 홍해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운임도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신조정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가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아마 뉴스로도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쪽으로 제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한국화물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도 좀 더 높게 평가를 다시 한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선 쪽이 워낙 호황을 보이다 보니까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단열 보냉제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실적도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하나오션과 같은 대형 회사들을 고객사를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게 평가받고 주가도 한번 재평가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조선 기자재 쪽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네. 성황랜드나 퇴강은 오늘 이제 다소 약한 모습인데 한국화본만이 유일하게 강한 건 약간 조선 기자재 안에서 후발주자의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 안에서도 사실 조선 기자재에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속해 있고 네. 그 안에서 조선 기자재 많은 기업들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성광밴드라든지 조금 이슈가 됐던 주가가 상대적으로 빨리 올랐던 종목들 대비했을 때 한국화본의 실적이 조금은 성장률이 좀 덜한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딘 건 절대 아니거든요. 순이익은 올해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65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248억 원입니다. 예상 컨센서스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적만 봐도 오히려 주가가 안 올라갔던 지금이 오히려 매수하기에는 좀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업황도 좋겠다, 실적도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종목 가운데 탑픽으로 볼 만한 종목은 뭘까요? 네, 이게 항상 네. 탑픽 뽑을 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다 고르기가 좋은 어렵나요? 종목들이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저는 그런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PR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APR 인지도 측면에서는 아직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탑픽으로 꼽으셨네요. 네, 좋은 기업은 많이 알려야 됩니다. 네. 네, 일단 실제로 제품은 뉴스 찾아보시면 쉽게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잘 팔리고 있고요. 실적도 엄청나게 고성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도 중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사실 좋은 매출들을 올려줬지만 하반기 때 관련되어 있어서 일정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먼데이라든지 박싱데이라든지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해서 연말 특히나 하반기 때는 쇼핑 관련된 일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존에서도 좋은 이런 매출을 보여줬던 APR이라면 하반기 때 역대 최고 실적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평택 캐파 증설 효과가 2분기 때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3분기 때부터 반영이 됩니다. 잘 팔리고 있는데 캐파 증설까지 해서 매출 한 단계 뛰어 오른다면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4분기 때 실적이 역시나 가장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 달 만에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는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요, 뭐 현재가도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충분하다는 판단이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이죠. 4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5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반기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APR이 오늘의 시선주 탑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철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